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부터 방송을 켰는데요. 다들 아침에 바쁘실 수 있으니까 빠르게 핵심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미국 시장부터 보게 되면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가 1%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기술주 중심의 이 나스닥 지수는 보합권으로 버티면서 3대 지수가 뚜렷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내에서 지금 철저한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나스닥은 장중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고 상대적으로 강한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줬는데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게 있는데 반도체 섹터는 오히려 상승 흐름이 나아졌다는 겁니다.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날에도 반도체만 올랐다는 건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데요. 거기다가 야간 선물도 보게 되면 현재 4%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8%나 하락을 했는데도 야간 선물이 이렇게 상승을 해줬다는 건 오늘 시초가는 갭 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중요한 이슈들이 하나 나왔는데요.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5월 PCE가 4.1%, 근원 PCE가 3.4%까지 오른 점을 주목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던 그 완화적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위원들은 물가 상방 리스크가 여전히 높은 만큼 금리 인상까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번에는 금리 동결을 지지를 했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방향을 놓고 인하와 인상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2시에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금리가 4.58%로 무난하게 완판됐습니다. 금리가 예상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경쟁률이 충분히 받쳐주면서 시장이 큰 충격 없이 소화를 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연준 의사록이 매파적으로 나왔는데도 이 채권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공포였다면 이 국채 입찰이 흔들렸겠지만 멀쩡하게 완판이 됐단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애플이 브로드컴과 3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꺾인 게 아니라 오히려 빅테크들이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오늘 갭 상승 이후 어느 구간에서 담아야 하는지, 다음 주 실적 시즌 전에 왜 지금 담아야 하는 근거가 어떤 게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총 정리해서 오늘 영상에 준비해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도 한 번씩 잊지 마시고 지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다 같이 수익 극대화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댓글로도 삼성 화이팅, 김프로 화이팅 한 번씩 응원의 댓글 달아주셨다면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어떻게 될 건지부터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결정적인 이슈가 나왔는데요. 메타가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약 1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캐나다에서 첫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주 메타 클라우드 진출 소식으로 AI 투자 과잉 우려가 퍼졌는데 그 메타가 오늘 14조 원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한 거예요. AI 투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마존도 250억 달러를 AI 인프라 투자에 발표했고 애플은 브로드컴과의 이 300억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주에만 빅테크들이 이 AI 인프라에 쏟아붓겠다고 한 돈이 수백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 센터들이 돌아가려면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 중심에는 우리 삼성전자가 있다는 거죠. AI 투자 과잉 우려가 현실이 아니라는 게 오늘 다시 한번 증명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야간 선물이 4%로 올라오면서 시초가는 갭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갭상승 이후 장중에 눌리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제 8%나 빠진 다음 날이라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갭상승을 일부 되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눌림 구간이 바로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장중 눌림에서 담아두면 다음 주 CPI 발표와 빅테크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을 때 그 상승을 온전히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 7월 14일 이 CPI 발표가 첫 번째 분기점인데요. 이 CPI가 내려오면 금리 동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나온 의사록의 매파적 분위기가 한 번 더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달러가 내려가고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외인들의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빅테크들의 실적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그 실적에서의 이 캐펙스 가이던스가 확인이 되는 순간 지금 시장을 짓누르던 불안감이 한 번에 거치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응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금이 어느 정도 쌓여 있으실 텐데요. 저번에 밑꼬리가 달렸던 이 구간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의 이 매도 타이밍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대응하신 분들은 지금 현금을 들고 계실 텐데요. 그 현금을 쓸 타이밍이 바로 오늘이란 겁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시작되고 나면 이미 선반영이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이번 주 눌린 구간을 놓치게 된다면 그때 올라가는 걸 뒤에서 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어제의 급락은 펀더멘탈이 아니라 국장 수급 고임이 만들어낸 낙폭 과대였고 메타 100억, 아마존 250억, 애플이 브로드컴 300억 달러,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에 쏟아부은 돈이 AI 수요가 살아있다는 걸 직접 증명을 했고 10년물 국채는 무난하게 완판으로 끝이 났고 연준 의사록 충격이 제한적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갭상승 후 장중 눌림 구간이 분할로 담아야 할 자리가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저는 오늘 갭상승 이후 장중 눌림이 나오는 그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분할로 담아야 할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 데서나 따라붙는 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절대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근거들을 보시면서 새로운 이슈들을 체크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이 기준을 세운 뒤에 분할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본업도 있으신데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슈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혼자서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린다는 거고요. 제가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3436-7531 이 번호로 삼성 두 글자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빠르게 실시간 대응까지 도와드릴 수가 있고 오늘 말씀드린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가 계신 분들께는 추가 매수, 아직 관망하고 계신 분들께는 신규 매수 타이밍까지 모두 공유를 해드리겠다는 거죠. 오늘 장중 눌린 구간이 어느 구간에서 나오는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분할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 상황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바로 공유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 지킬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도 더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응만 잘한다면 누구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생각과는 반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결국 본업이 있으시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이 본업 때문에 매수 타이밍 자체를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수익 실현을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방향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부터라도 저와 함께 대응을 시작한다면 최소한 손실은 줄이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 김프로라는 거고 여러분이 주식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이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거 제대로 하면 진짜 바뀔 수 있겠다 싶어서 공부도 하고 뉴스도 찾아보시면서 나름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생각대로 안 되시고 그만둘까 싶다가도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자꾸 걸려서 쉽게 놓지를 못하겠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오늘처럼 매주 이 자리에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보셨듯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다 보셨잖아요. 이렇게 저는 정말 자신이 있다는 거고 그만큼 끝까지 보신 분들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 선물도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요. 지금까지 영상 보신 주주님들만큼은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